지난달 미 항공우주국이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과 충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실제로 이 소행성의 이동 경로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 어린이 과학동화 편집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공룡은 왜 멸종됐을까? 우리 다양한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죠. 소행성 충돌설. 네, 6,600만 년 전에 백악기 말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공룡시대가 막을 내렸다. 저는 아이의 노래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네, 이게 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10월 미국 미시간 대학교 브라이언 아르빅 교수팀이 소행성의 충돌 위력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생생히 묘사한 당시 상황입니다. 지름 12km의 소행성이 초속 12km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칙슬루브 해안에 떨어졌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힌 자리엔 100km 너비의 충돌구가 만들어졌고 바다에선 2분 30초 만에 4.5km 높이의 괴물급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가 555 높이니까 네, 이보다 8배 네. 높은 파도가 일어난 거지요. 소행성 충돌 이후 엄청난 양의 검댕과 먼지가 발생해 지구 표면을 비추는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 사는 동식물종 75%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네, 그 쓰나미가 555m, 이거보다 8배 높다. 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천문학자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대멸종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소행성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이 필요하지요. 논의되는 방법 중 하나는 소행성의 물체를 충돌시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궤도를 바꾸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에서요,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이른바 다트 프로젝트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11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지구에서 약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디모스와 디모포스로 다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다트는 쌍소행성 궤도 변경 시험의 줄임말입니다.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게가 약 550kg입니다. 큰 냉장고만한 다트 우주선은 10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소행성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네, 180만 킬로미터라고 하셔서 이게 얼마나 먼 건가 봤더니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지구를 270바퀴를 도는 수준의 거리네요. 10개월이나 가야 하는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1,080만 킬로미터면 굉장히 먼 거리죠. 지난 9월 27일 충돌 4시간 전 마지막으로 경로를 조정한 뒤 2분 30초 전에는 엔진을 끈 채 초속 6.1km로 지름 160m, 네. 160m의 소행성 디모포스에 날아가 충돌했습니다. 디모포스 중심에서 약 17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해 세계 곳곳 천문대에서 지상망원경을 통해 충돌로 인해 디모포스에서 뿜어져 나온 암석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나 먼 거리인데 그곳에서 일어난 충돌 장면이 또 망원경으로 우리한테 보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인류가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충돌 결과는 어땠나요?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동원해서 디모포스의 궤도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였죠. 12일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 디모포스의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20배 이상 궤도를 바꿨습니다. 임무 성공 기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결과였지요. 이번 결과는 추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과학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로봇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에 어울리는 로봇들이 나왔다고 하죠?
네, 바로 골 막는 사족보행 로봇 치타입니다.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프로 선수들의 페널티킥 선방률은 5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족보행 로봇 미니 치타는 87.5%의 확률로 슛을 막아냅니다. 훌륭한 골키퍼로 손색이 없지요.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은 폭 1.5m, 높이 0.9m의 골대에서 약 4m 앞에서 차는 공을 막아내도록 로봇을 훈련시켰습니다. 로봇은 공이 날아오는 1초 미만의 짧은 순간에 공의 궤적을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해 움직입니다. 이때 지면 가까이 공이 굴러오면 옆으로 빠르게 움직여 공을 가로채고 높이 날아오면 점프한 뒤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이용해 학습시켰습니다. 골키퍼 로봇이 인간 축구 선수와 겨루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사람보다 더 잘하는 축구 로봇이네요. 네, 공을 막아내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거북이에게서 영감을 얻은 로봇도 있다고 하죠. 네, 미국 예일대학교 레베카 크레이머 보티클리오 교수팀은 지난주 거북에서 느릿느릿하기로 유명하지요. 거북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수륙 양용 로봇 아트를 공개했습니다. 아트는 4개의 원통형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마치 육지 거북처럼 느릿느릿 걸어다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오리발 모양으로 변해서 바다 거북처럼 수영을 합니다. 레이머 보티클리오 교수는 육상 거북과 바다 거북은 4개의 다리와 껍데기를 가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 다리의 모양과 걸음걸이가 다르다며 바다 거북은 수영에 최적화된 길쭉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육지 거북은 걷는 동안 하중을 견디기 위해 다리가 뭉뚝하고 둥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적용해 연구팀은 아트의 다리를 상황에 따라 형태와 움직임을 바꿀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다리가 몸통을 단단히 받치고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납작한 지느러미 형태로 변해 수영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이 이동하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아트는 물 안팎을 모두 탐색할 수 있어서 바다 생물을 모니터링하거나 다이버나 서퍼를 구조하는 등의 재난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참 관심이 많은 대상이죠. 거북 로봇은 특히나 바닷속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